네, TMF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적 시장이죠. 음. 축구는 사실 물론 비시즌, 지금은 비시즌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또 클럽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비시즌이 없네요. 근데 그쵸? 그러면서도 팀들도 사실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일정이 없는 팀들도 쉬지 않는데 그게 다 이적 시장 때문이라고 봐야죠. 아니 왜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쉬지 않는다는 게 지금 방금 우리 축구 팬들은 쉬지 않는 거 너무 좋잖아요. 축구를 계속 볼 수 있어서. 근데 지금 방금 말투가 지금 굉장히 싫다 이런 말투였단 말이에요. 경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어쨌든 이제 이적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아무래도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거는 시기를 떠나서 네. 그냥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클럽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특별 이적 시장 기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6월부터 정확히는 5월부터 선수 영입에 뛰어든 구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6월에 오피셜이 딱딱딱 지금 발표가 나고 있고요. 7월, 8월에도 원래 있었던 여름 이적 시장 당연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그리고 지금 일단 진행 중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또 언급될 만한 이번 이적 시장의 뜨거운 감자 10명을 얘기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 대여. 네. 대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뭐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언급이 될 텐데 네. 한 명 한 명씩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역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이 선수는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 만료 이후 FA 신분이 됐습니다. 선수 본인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이적 시장 내내 수많은 구단들과 링크가 좀 났었어요. 네. 본인이 이제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잠깐 돌았었고 한편으로는 나폴리에 갈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당연히 이 베테랑 선수는 계약이 끝났을 때 사우디나 미국과 같은 이런 타대륙의 팀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수많은 언급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폴리 이적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있고요. 네. 사실상 나폴리로 이적을 하면서 세리아에서 마찬가지로 하늘색 유니폼을 입는 케빈 더브라이너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콘테 감독이 이제 나폴리에 잔류하는 게 지금 확정이 나 있는 상황인데 콘테 감독의 미드필더진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케빈 더브라이너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네. 세리아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케빈 더브라이너의 활약이 여기서 또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폴리로 가서 또 오랫도록 뛰면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버풀도 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리버풀을 나가는 선수 중에 가장 또 뜨거운 감자가 있었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지금은 일단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확정이 났고 원래는 FA로 생각을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클럽 월드컵 이전에 조기 합류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적료가 1,000만 파운드 가량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아예 끝나기 전에 조기 합류를 원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1,000만 파운드의 금액을 지불을 했고 리버풀은 일단 FA로 내주는 것을 피하긴 했지만 1,000만 파운드의 이적료는 사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긴 하죠. 그냥 소기에 아주 적은 금액을 그래도 좀 받았다라는 점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은 리버풀의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일단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을 하면서 역시 새로운 또 빌드업 패턴 안첼로티보다는 또 체계적인 빌드업을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놀드가 갖고 있는 그 패스 능력과 킥 능력은 알론소 감독처럼 전술을 잘 짜내는 감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술로도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역시 수비에 대한 불안 요소인데 아놀드가 갖고 있는 그런 수비에서의 좁은 시야 아니면 순간순간의 판단이 좀 실수로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성급한 도전을 했다가 그대로 좀 뚫리거나 하는 등의 그런 장면들이 아놀드 선수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전술적으로 커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비 약점을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잘 좀 구조적으로 그래도 좀 메꾸는 노력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놀드 선수한테는 레알 마드리드 팀에서의 어떤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선수는 누구예요? 세 번째 선수는 마찬가지로 레알 마드리드가 품게 된 딘 하이선 선수인데 지금까지 이적 시장 관련 기사에서 딘 하이선 선수도 분기별로 이적 시장 보도 내용이 차이가 있었어요. 본머스가 일단 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이적이 좀 유력해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구단이 첼시였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이선 선수에게 공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최종적으로는 하이선은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의 또 하나의 지금까지 봤을 때는 보도 내용의 좀 주인공이었던 선수가 이 딘 하이선 선수였고요. 이적료는 약 5천만 파운드 가량의 금액으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고 이 선수는
현대적인 센터백에 너무나도 걸맞는 선수예요. 오른발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는 센터백의 뎁스를 분명 좀 보강을 해야 됐던 게 맞았는데 나이가 20살이니까 잠재성도 대단하고요. 현대 축구의 프로필에도 걸맞기 때문에 알론소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 전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프로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가 품은 이유는 충분히 알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는 분명 많은 선수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레알이 어쨌든 좀 빨리 움직이네요. 네, 아놀드도 그렇고 디나이슨도 그렇고 새 감독 발표와 함께 알론소 감독을 잘 밀어주는 그런 지금 느낌으로 일단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마스탄투오노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왼쪽 풀백의 카레라스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지금 계속 영입에 좀 뛰어들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서 알론소 감독에게 그만큼 걸맞는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주려 한다, 영입을. 뭐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직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오피셜이 뜨지 않았는데 혹시 오피셜이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떴으면 좋겠습니다. 레버쿠젠의 비르츠입니다. 비르츠는 지금 선수 본인이 리버풀행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하고 리버풀도 기꺼이 레버쿠젠이 원하는 이적료를 지불하려는 의향이 지금 상당히 좀 커 보이는데 리버풀이 지금 일단 영입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지금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오피셜 발표 직전의 단계에 현재까지는 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적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르츠는 사실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리버풀이라는 구단의 체질을 바꿔줄 선수예요. 더 공격에 짜임새를 만들어주고 기술을 더해주면서 공격을 풀어줄 스타일,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스타일이라 이런 유형의 선수는 말 그대로 팀의 체질을 바꿉니다. 네. 그동안 리버풀도 공격을 풀어줄 10번 미드필더의 존재감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좀 갖고 있었는데 비르츠 선수의 그런 뛰어난 창의성, 날카로운 패스, 또 아주 지능적인 움직임 또 대단한 마무리 능력들을 고려하면 이 선수는 리버풀의 플러스 요인을 상당히 많이 가져다줄 선수가 아닌가. 오피셜이 빨리 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좀 거의 확정이다라는 선수들 네. 얘기를 했고 이 이후에는 여러 링크가 되고 있는 선수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의 선수를 꼽자면 역시 요케레스입니다. 네. 사실 세슈코도 언급이 많이 됐던 공격수긴 한데 더 많은 구단과 링크가 나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요케레스인 것 같고 그래서 기사량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요케레스의 거취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잠깐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6월 초에 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정말 요케레스를 품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사실 지난 시즌 스포르팅에서 정말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빅클럽들의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수가 주급을 좀 요구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구단들이 공격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항상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얼마까지 몸값을 올려야 되고 얼마까지 수수료를 떼어줘야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케레스 입장에서는 본인의 나이가 사실 어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 최대한 본인도 메가딜을 성사시켜야 지금 딱 부르는 금액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지금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낮은 금액 불렀다가 시간만 흐르면 나중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높아진 몸값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지금 여기서 뭐 진짜 한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주급을 좀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이제 스카우터들은 이 주급 주긴 이 선수는 좀 애매한데? 라는 평가들까지 겹치면서 좀 다양한 지금 보도들이 생각보다는 좀 본격적이지는 않다. 이적설은 맞는데 관심 있는 건 맞는데 그 구단이 생각보다 본격적이진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게 또 근데 사실 굉장히 그 선수 운이기도 한 게 그 선택지가 많은 옵션이 많은 상황일 때는 다른 구단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비슷한 선수들이 많이 보일 때는 이제 그 몸값을 얘 이 정도 가격이면 다른 선수 그냥 얘 사서 좀 키워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좀 어떤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다행인 점은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요케레스의 스승인 아모린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조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더 반길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플러스가 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전까지 요케레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을 좀 우선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또 다른 팀들이 참전을 했을 때 거기서 요케레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걸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적 시장에 뜨거운 감자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선수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일단 릴의 조나선 데이비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데이비드 선수가 단점이 좀 많이 그동안 알려진 선수라서 경기 영향력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고 득점 딱 골 넣는 데만 특화되어 있는 선수다라는
특징이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서 네. 생각보다 많이 이제 국내 기사에서는 언급이 좀 덜하고는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는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릴과 계약이 끝나고 지금 FA 신분이라서 FA 선수일수록 당연히 더 많은 구단들과 무희망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선수는 득점력이 진짜 좋고 순간적인 침투, 골 위치 선정, 그에 따른 한 방이 좋은 선수라서 득점 스탯 자체는 정말 높은 선수, 양호한 선수인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나폴리나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 유벤투스, 파리 혹은 뭐 사우디아 같은 타대륙의 구단들까지도 이 선수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이 선수의 거취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FA인데도 이 선수가 되게 높은 연봉에 계약금에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협상 과정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나선 데이비드의 단점은 결국 경기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뭔가 연계나 좀 내려오는 움직임, 활발한 움직임, 미끼 역할 이런 거를 좀 원하는 팬들한테, 팀한테는 조나선 데이비드는 굉장히 이제 애매한 프로필일 수 있다는 점이 분명 영입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선수 얘기해 볼까요? 오시맨이죠. 결국 공격수가 요케레스, 조나선 데이비드, 여기 지금 언급되는 오시맨, 오늘은 언급을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세슈코까지 이 선수들이 결국 이번 이적 시장에 최전방 공격수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핫한 공격수인 거는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에키티케도 있기는 한데 이 선수들만큼이나 오랫동안이나 이적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뜨거운 감자에는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오시맨은 그냥 이적 시장마저 뜨거웠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일단 나폴리를 떠날 것은 기정사실화로 보이고 네. 갈라타사라이 임대를 가서도 일단 좋은 활약을 했었고, 오시맨 선수에게는 프리미어리그 구단, 뭐 일단 임대팀이었던 갈라타사라이, 또 사우디 대륙 수많은 이 나라의 팀들이 항상 오시맨 선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격수로서의 기량 자체는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맨의 장점은 역시 아주 폭발적인 운동 능력, 속도 빠르고 힘 좋고 점프 대단하고요. 박스한 움직임 좋고 공간 침투 좋고 슈팅 능력도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자체는 공격수로는 분명 완성되어 있는 선수인 건 맞아요. 하지만 비쌉니다. 이게 결국 문제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 나지 않고 있는 문제다. 그게 지금 오시맨 선수의 어쩌면 이적 시장 관련 보도를 시간이 지나도 계속 끊이지 않게 나오게 하는 좀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선수들도 어렵겠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데이터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비싼지 안 비싼지 뭐 그런 걸 모두 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적정선을 찾는 것도 선수들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선수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제 첼시로 링크가 많이 나고 있는 AC 밀란의 마이크 매니앙입니다. 마이크 매니앙 골키퍼도 이제 2026년 내년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금 재계약에 난항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많은 구단들, 골키퍼가 필요한 구단들과는 좀 이적설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첼시가 상당히 좀 가까워 보이긴 해요. 첼시가 클럽 월드컵 등록 마감일 전에 매니앙의 영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영상에 올라간 시점에서는 그 좀 발표가 좀 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매니앙은 판단력은 아쉽습니다. 공 캐칭이나 순간적인 판단 미스들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잔실수가 최근 한 2시즌가량 끊이지 않고 나왔거든요. 안정성이 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점은 단점인데, 대신에 이 선수가 활약을 잘할 때 보면 와 진짜 미쳤다. 고점 자체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선수예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선수라서 골키퍼가 보여줘야 될 어떤 선방 능력 그리고 발밑의 기술 자체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편에 가깝습니다. 선수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 최고의 골키퍼임에 틀림이 없는데 다만 그걸 이제 꾸준히 보여주지 못한다. 공중볼 처리나 순간적인 판단 또 패스 정확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잔실수가 따라온다는 점은 그냥 매냥 선수를 가로막는 아쉬운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클럽 월드컵 등록 마감일 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조금 더 빨리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저희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는 아마 첼시 선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첼시도 지금 클럽 월드컵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냥 선수와 이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건 그만큼 첼시의 움직임도 본격적이고 선수 본인의 마음도 이미 첼시를 많이 향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째 선수 얘기해 주세요. 네, 9번째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비맨디입니다. 작년에는 리버풀 이적설이 이맘때 한창 돌았는데 한 7월, 8월 즈음에 선수 본인이 갑자기 나는 소시에다드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적 그 의사를 철회하고 본인이 그냥 잔류를 선언했었죠. 이번 이적 시장도 당연히 수비맨디 선수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일단 아르테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스날에 강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스날이 지금 이 수비맨디 영입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수비맨디가 레알 마드리드에 알론소 감독이 부임을 하니까, 이 알론소 감독이 소시에다드 그 연령별 팀 때, 그러니까 B팀 때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알론소 감독과의 인연, 그리고 스페인 무대에 대한 어떤 선호도 때문에 본인이 레알행을 좀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돌긴 했었어요. 하지만 다시 6월 지금 한 중순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금 기준의 보도를 보면 그래도 아스날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마음이 많이 쉽게 변하는 선수라서 마지막까지 오피셜 뜨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긴 해야 될 거다. 그래도 아스날행이 상당히 좀 가까워져 보인다라고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수. 네, 마지막 선수는 리옹의 셰르키입니다.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영상이 올라온 시점에는 아마 오피셜이 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리옹의 천재적인 플레이메이커. 저는 이 선수 진짜 기술도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맨시티가 상당 부분 가까워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맨시티가 개인 조건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맨시티 역시도 클럽 월드컵 전후로 빠르게 이적 시장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분명 셰르키 선수의 영입이 조금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 셰르키 선수는 일단 재능이 너무 좋아요. 기술도 뛰어나고 뭔가 개인의 번뜩임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셰르키 선수가 가히 압도적입니다. 양발을 다 잘 쓰고 워낙 드리블을 잘 치고 양발의 패스 능력이 좋기 때문에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원하는 팀에게는 이만한 미드필더가 없다라고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명의 지금 뜨거운 감자 선수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적 시장은 근데 이렇게 돼도 정말 막 거의 다 메이드가 됐는데 갑자기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룬 선수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이적 시장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책임진 지금까지의 뜨거운 감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일찍이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건 그만큼 지금 무렵에는 어느 정도 팀이 결론 나 있는 선수들이 맞아요. 많기는 해요. 뭐 비르츠라든지 아니면 아예 오피셜이 떴던 디나이선과 같은 선수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적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이적 시장이 되게 많은 구단들이 되게 일찍이 작업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맨시티도 그렇고 뭐 리버풀도 그렇고 오피셜이 진짜 일찍 좀 뜨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적 시장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구단들이 이적 시장에 일찍 뛰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영입해야 될 포지션이 남아있고, 또 다른 구단들 역시도 영입해야 될 자리들이 남아있습니다. 팀을 옮기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남아있는 이적시장 기간이 여전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접한 것 같지만 어쩌면 이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시즌 기간, 이 이적시장 기간이 특히 올해는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기다려봐라. 커밍순. TMF는 이적시장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